인트로. 제주 바다에서 59년을 살아온 해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개발업체가 나타나 7억 원짜리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평생 지켜온 터전에서 쫓겨나라는 거였죠. 하지만 어느 날 강풍이 몰아치는 오후에 일어난 한 번의 구조 작업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바다에 추락한 검은 SUV에서 끌어올린 건 단순한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부터 거대한 반전이 시작됐죠.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CHAPTER1- 바람 부는 새벽의 계산서. 제주 구자읍 세화 앞바다는 새벽 5시부터 파도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요. 문지연은 물속에서 전복을 캐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참 적네.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문지연이 망사리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전복 12개, 소라 20개. 예전보다 반도 못 미치는 수확이었습니다. 지연아, 어떠냐? 옆에서 물질하던 순자 언니가 물었어요. 그저 그래요, 언니. 요즘 바다가 영 예전 같지 않네요. 맞아.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가면 우리 조합 어쩌나 싶어. 문지연은 바위에 올라앉아 물기를 털어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녀 협동조합장이 된 지 3년째, 매일이 고민의 연속이었어요. 조합 사무실로 돌아온 문지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장부를 펼쳤어요. 빨간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구나. 고령 어민 돌봄방 운영비, 산소통 대여료, 시설관리비.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관광객도 줄고 원양 어선들도 어획량이 예전 같지 않았죠. 조합장님, 안녕하세요. 젊은 해녀 미영이가 들어왔어요. 미영아, 어서 와. 오늘 물질은 어땠어? 힘들어요, 조합장님. 바다가 너무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회관 지붕에서 물이 또 새더라고요. 문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회관 지붕 수리는 미뤄둘 수 없는 문제였어요. 어르신들 산소통도 교체해야 하는데. 예산이 문제죠? 맞아. 시에서 지원금 나온다고 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 문지연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붕 수리에 300만 원, 산소통 교체에 500만 원. 어디서 이 돈을 마련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세화어촌계 협동조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남리조트 기획실 김 부장입니다. 문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남리조트는 요즘 마을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거리였거든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조합장님과 만나서 좋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어떤 제안 말씀이세요? 저희가 해안도로 확장과 리조트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보상을 해드리려고 해요. 문지연은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어요. 저희 어장이 왜 정리가 되어야 하나요? 개발 계획에 일부 겹치는 구역이 있어서요. 물론 충분한 보상과 함께 이주 지원도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주요? 저희가 왜 이주를 해야 하죠?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세요? 문지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일단 무슨 소리인지는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문지연은 미영이를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해요, 조합장님. 나도 그런 생각이야. 개발사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다니. 문지연은 의자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미영아, 내일 어촌계 회의 소집해줘. 이 문제 다 같이 논의해야겠어. 네, 조합장님.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바다고 우리 터전인데 쉽게 넘겨줄 순 없지. 다음 날 오후 제남리조트 김 부장이 정장 차림으로 조합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함께 온 직원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장님. 약속 시간에 맞춰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지연은 차를 내오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저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부장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어요.
이 구역 전체가 저희 개발 예정지입니다. 리조트와 해안도로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우리 어장이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적정한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평방미터당 10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문지연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전체 어장을 계산해봐도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새로운 어장을 찾기도 힘들어요. 물론 이주 비용과 생활지원금도 별도로 드립니다. 저희가 왜 이주를 해야 하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김 부장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조합장님,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저희에게는 기회가 아니라 위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발은 이미 확정된 사안입니다. 문지연은 서류를 밀어내며 일어섰어요. 저희 어촌계 회의를 거쳐야 할 문제입니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회의 날짜가 정해지면 연락드리겠어요. 김 부장은 명함을 놓고 나갔습니다. 문지연은 명함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어요. 저녁 시간 어촌계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회관에 어민들이 모여들었어요. 다들 들었겠지만 제남리조트에서 보상 제안을 해왔어요. 문지연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데? 턱없이 적어요. 게다가 2주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2주라니 말도 안 돼. 어민 한 명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왜 여기서 나가야 하나? 그들은 개발이 확정됐다고 해요. 확정? 누가 언제 확정했다는 거야? 순자 언니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함부로 개발할 수 있나? 그게 문제예요. 현행 규정을 어기는 것 같은데. 문지연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일단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자. 맞아,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야. 회의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동의했어요. 그러면 공식 입장문을 작성해서 보내겠어요. 문지연은 회의록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문지연은 외투를 여미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루하루가 불안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곳은 문지연과 어민들의 삶터였거든요. 해시태그 CHAPTER E- 압박의 시작. 제남리조트의 공식 입장문 거부 답변을 보낸 지 사흘 후 문지연은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어요. 뭐지 이게? 봉투를 뜯어보니 법무법인 로고가 찍힌 공문이 들어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서? 문지연은 눈을 의심했어요. 7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것 좀 봐. 조합 사무실로 급히 달려간 문지연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제남리조트 법무대리인이 보낸 거야. 우리가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서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야. 불법 구조물요? 우리가 뭘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거죠? 미영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표랑 창고를 얘기하는 것 같아. 문지연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어장 부표 설치와 창고 증축이 문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부표는 허가받고 설치한 거잖아요. 맞아. 창고도 기존 건물을 조금 늘린 것뿐인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조합장님, 큰일 났어요. 순자 언니의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언니? 신문에 우리 조합 얘기가 났어요. 환경훼손 주범이라고 써 있어. 문지연은 급히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봤어요. 정말로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주 해안환경 파괴하는 불법 어촌계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사진도 있어요. 우리 부표 사진이랑 창고 사진. 문지연은 기사를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언니, 일단 조합으로 와요. 같이 대응책을 생각해봅시다. 1시간 후 순자 언니가 조합 사무실로 왔어요. 얼굴이 새파래져 있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지연아.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생각해봐요. 7억 원이라니 우리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겠어. 그때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세화어촌계 협동조합입니다. 제주시청 환경과입니다.
조합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부표 규격 위반과 창고 증축 미신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문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위반 말씀이세요? 현장 점검 결과 부표 크기가 규정을 초과했고 창고 증축도 신고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표는 허가받고 설치했는데요. 서류 검토 후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상해요, 언니. 갑자기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다니. 나도 그래. 뭔가 계획된 것 같아. 문지연은 달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달 말이면 은행 대출 만기였습니다. 지연아, 은행에서도 연락 왔다며? 네. 담보대출 연장을 거부당했어요. 추가 담보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뭘 더 담보로 내놓겠어요? 순자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조합 문 닫으라는 소리구나. 그럴 순 없어요. 어르신들 돌봄방도 운영해야 하고. 미영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조합장님, 저 타지로 취업하려고 해요. 뭐라고? 생계가 안 서요. 바다에서 나는 것만으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문지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젊은 해녀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미영아. 죄송해요, 조합장님.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미영이가 나간 후 문지연과 순자 언니만 남았어요. 지연아, 정말 어쩌면 좋겠냐? 모르겠어요, 언니. 너무 한꺼번에 터져서. 창밖으로 낯선 사람들이 보였어요. 카메라를 들고 항구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개발사에서 보낸 사람들 같은데. 문지연은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 조사하는 업체예요. 누가 의뢰했나요?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들은 대답을 피하며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 수집하는 거구나. 문지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문지연은 이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이장님, 문지연입니다. 아, 조합장. 무슨 일이야? 법률 지원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공익 변호사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다들 바쁘다고 하네. 그럼 어떡하죠? 조금 더 알아볼게. 그런데 지연아, 정말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이장님.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또 다른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손해배상합의 기한 통지서. 열흘 후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법정으로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열흘. 너무 짧아. 문지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린 바다가 검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문지연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버텨야겠다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부표 교체 비용, 창고 정리 비용까지 계산하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내일 조합 회의를 열어야겠어. 문지연은 다른 조합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투쟁할 건지 협상할 건지 결정해야 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조합원들의 의견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7억 원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렇다고 우리 터전을 그냥 넘겨줄 순 없잖아요. 문지연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밤이 깊어가도 문지연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물질을 나가야 하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새벽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고 문지연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누웠습니다. 해시태그 CHAPTER 3- 검은 차의 추락. 해풍이 유난히 강한 오후였어요. 문지연은 조합 창고에서 부표 규격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규정에 맞게 설치했는데. 서류를 뒤적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과태료 통지서가 내일 도착한다고 했는데 미리 대비해야 했습니다. 조합장님, 안녕하세요. 젊은 해녀 은주가 들어왔어요. 은주야, 어서 와. 오늘 물질은 일찍 끝냈네. 네, 바람이 너무 세서요. 위험해 보여서 일찍 올라왔어요.
창밖으로 방파제 쪽을 보니 파도가 높게 치고 있었어요. 맞다. 오늘 바람이 심하네. 나도 오후 물질은 취소하려고 했어. 조합장님, 그런데 저기 방파제 쪽에 차가 이상하게 서 있어요. 은주가 창문을 가리켰어요. 어디? 문지연이 창가로 가서 보니 검은 SUV 한 대가 방파제 상단 가장자리에 위험하게 정차해 있었습니다. 저렇게 끝쪽에 세워도 되나? 저것 봐요. 바퀴가 난간에 너무 가까워요. 그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량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 차 위험한데? 문지연이 말하는 순간 SUV가 옆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아!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꽝! 차량이 콘크리트 난간을 들이받으며 그대로 바다로 추락했어요. 큰일 났다! 문지연은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119에 신고해. 네, 조합장님. 은주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문지연은 방파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추락 지점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 차에 타고 있었나요? 그런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어선으로 가까이 갈 수 있나요? 조류가 너무 세서 위험해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어떻게 할지 몰라 했어요. 검은 SUV는 우현 쪽부터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이 물에 잠기고 있어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문지연은 구명줄을 발견하고 재빨리 허리에 묶었습니다. 조합장님, 위험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119가 오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완전히 가라앉을 거예요. 문지연은 잠수복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찬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평소 물질할 때와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었어요. SUV에 가까이 가니 운전석 유리 너머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의식이 있나? 문지연이 유리를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운전자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계속 가라앉고 있었어요. 운전석 창문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빨리 해야 해. 문지연은 뒷좌석 쪽으로 헤엄쳐 갔어요. 뒷창문에 균열이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유리 파편을 조심하며 창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운전자에게 다가가 보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팔과 목에 큰 용 문신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안전벨트가 잠겨 있어서 쉽게 빠지지 않았어요. 문지연은 안전벨트 버클을 눌러 해제시켰습니다. 운전자를 끌어안고 뒷좌석 창문으로 빠져나오려 했지만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으악! 숨이 차올랐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겨우 창문 밖으로 나온 문지연은 운전자를 부표까지 끌고 갔습니다. 구명줄. 방파제에서 누군가 구명줄을 던져줬어요. 문지연은 운전자를 부표에 고정시키고 구명줄에 매달렸어요. 당겨. 방파제 위에서 어촌계원들이 로프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운전자는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숨을 안 쉬고 있어요. 문지연은 평소 안전교육에서 배운 대로 운전자의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흉부 압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열심히 압박을 계속하다 보니 운전자가 갑자기 웩 소리를 내며 바닷물을 토해냈어요. 살았다. 의식을 찾았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곧이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119 왔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의식은 찾았는데 많이 약해 보여요. 구급대원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네요.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운전자가 들것에 실리면서 문지연을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약했지만 또렷하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괜찮으시면 됐어요. 빨리 병원 가세요. 구급차가 떠나고 나서 현장은 금세 정리됐어요. 조합장님, 정말 대단해요. 은주가 수건을 가져와 건넸어요. 우연히 본 거였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위험한데도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었잖아요.
문지연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SUV는 이미 완전히 가라앉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저씨 누구였을까? 잘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용 문신이 인상적이었는데 경찰이 와서 간단한 조서를 받았어요. 구조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특별히 없었어요. 다만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외상은 별로 없어 보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경찰차도 떠나고 나서 문지연과 은주만 남았어요. 조합장님, 집에 가서 쉬세요. 감기 걸릴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야겠다. 오늘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지연은 계속 그 운전자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위험한 곳에 차를 세워놓았을까? 혹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오늘 일을 정리했습니다. 아무튼 한 사람을 구했으니 다행이야. 문지연은 뜨거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뿌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해시태그 CHAPTER 4- 예상치 못한 손님. 다음 날 정오, 문지연은 조합 사무실에서 어제 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구조 소식이 마을에 퍼져서 여러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조합장님, 어제 정말 멋있었어요. 에이,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때 창밖으로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고급 승용차 세대가 조합 공터에 정차했습니다. 누구지? 저 사람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중 한 명은 어제 구조했던 그 운전자였습니다. 저 아저씨 어제 그분이네. 사무실 문이 열리며 그들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를 구해주신 분이시죠? 운전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운전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동질라인 운영총괄 강도윤입니다. 문지연은 명함을 받아보며 놀랐어요. 동질라인요? 큰 회사네요. 네, 해운 물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윤은 함께 온 직원들을 소개했어요. 이쪽은 저희 회사 리스크관리팀 김 팀장이고 이쪽은 기획실 박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연은 어리둥절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왜 그런 위험한 곳에 차를 세우셨어요? 사실 제남리조트와 물류 계약 건으로 항구 쪽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제남리조트요? 문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혹시 그 회사를 아세요? 저희 조합이랑 문제가 있는 회사예요. 강도윤은 김 팀장과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어떤 문제인지 들어도 될까요? 문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상황을 설명했어요. 개발 때문에 어장을 정리하고 이주하라고 해요. 그런데 보상도 터무니없고. 그래서 거절하셨군요. 당연하죠. 여기가 저희 삼터인데. 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해배상 청구서가 왔어요. 7억 원이나. 7억 원요? 김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불법 구조물 설치했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강도윤은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저희가 제남리조트와 계약을 검토하던 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회사 창고가 그들 자재 운송의 중간 거점이거든요. 박 차장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 문서들을 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문지연은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대관 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정치권이나 행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로를 말해요. 강도윤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일정표를 보니 조합장님 쪽 압박 스케줄과 연동되어 있어요. 연동이라니 무슨 뜻이죠? 계획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문지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저희가 당한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고 직후에 물류 계약을 일시 중단시켰거든요. 강도윤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어제 병원에서 계약 중단 지시를 내렸습니다. 왜요?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계약 조건도 이상했고, 김 팀장이 파일을 열어 보여줬어요. 리스크 분석 결과인데 제남리조트 쪽에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요? 과징금 리스크, 로비 비용 의혹, 허위 서류 작성 정황 등등. 허위 서류요? 네. 환경 영향 평가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서들이 조작된 것 같아요. 문지연은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저희를 압박한 것도 거짓 근거였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강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조합장님, 혹시 저희가 도움을 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이요? 제가 목숨을 비쳤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피해를 당할 뻔했고요. 문지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진 자료와 조합 자료를 종합하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저희 자료요? 부표 규격 증명서, 창고 설계도면, 허가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문지연은 서류함을 뒤져 자료들을 꺼냈어요. 여기다 있어요. 강도윤 일행은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이것 봐요. 부표 규격이 정확히 기준에 맞네요. 창고 도면도 문제없고요. 김 팀장이 말했어요. 그럼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다는 거네요? 네. 누군가 허위 신고를 했거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것 같아요. 강도윤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으로 대응해봐요. 저희도 피해자니까요. 공동 대응이요? 네. 제남리조트의 불법 행위를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거예요. 문지연은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정말 도움을 주시겠어요? 당연하죠. 제가 조합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야죠. 강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문지연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반전이네. 어제의 구조가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건가? 문지연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었어요. 바다가 다시 푸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CHAPTER 5- 반격의 준비. 다음 날 아침, 문지연은 일찍 조합에 나와 강도윤이 요청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부표 교체 영수증, 규격 인증서, 창고 도면. 하나씩 확인하며 파일에 넣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세화어촌계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장님 강도윤입니다.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저희 쪽에서 중요한 자료들을 찾았어요. 어떤 자료요?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겠어요.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문지연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과연 어떤 자료를 찾았을지 궁금했습니다. 오후 3시 강도윤이 김 팀장과 함께 왔어요. 이번엔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합장님, 저희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전수감사를 했어요. 강도윤이 노트북을 켜며 말했어요. 전수감사요? 제남리조트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다시 검토한 거예요. 김 팀장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떤 점들인가요? 일단 허위 운송 실적이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표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실제로는 운송하지 않은 물건들이 서류상으로는 운송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나요? 돈 세탁이나 허위 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문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다른 문제는 장비 대여 명목의 비자금이에요. 비자금요? 존재하지 않는 장비를 대여했다고 허위로 계상한 거예요. 강도윤이 다른 파일을 열어 보여줬어요. 이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봤더니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이 나와요. 와, 문지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협력업체 중에 페이퍼 컴퍼니들이 여러 개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요? 실체가 없는 허위 회사들 말이에요. 김 팀장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이 회사들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 같아요. 그때 문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조합장님, 익명으로 제보할 게 있다는 사람이 연락했어요. 순자 언니의 목소리였어요.
제보요? 제남리조트 회계팀에서 일했던 사람이래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강도윤과 김 팀장이 귀를 기울였어요. 어떤 얘기인데요? 허위 사진 합성이랑 과징금 유도용 보고서 작성했다는 얘기예요. 진짜요? 문지연은 놀라서 강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마을 회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무서워하면서. 알겠어요, 언니. 바로 가겠어요. 전화를 끊고 강도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보자가 있다고 해요. 정말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봐야겠네요. 마을 회관으로 가니 순자 언니와 함께 30대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조합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제남리조트 회계팀에서 일했던 이민수라고 해요. 어떤 일로 연락하신 거예요? 제가 직접 허위 서류 작성에 관여했어요. 이민수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조합부표 사진을 합성해서 규격 위반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합성이요? 네. 실제보다 크게 보이도록 편집했어요. 강도윤이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참고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불법 증축인 것처럼 보이게 각도를 조작했고. 그런 일을 왜 하셨나요? 상사한테 지시받았어요. 안 하면 해고당한다고. 이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증거는 있나요? 원본 파일들이 제 개인 하드에 남아 있어요. 원본을 보여줄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해요. 강도윤이 나섰어요. 저희가 법률구조공단이랑 연결해 드릴게요.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지연이 말했어요. 해양경찰 경제범죄수사대가 좋겠네요. 김 팀장이 제안했어요. 일단 제보자 신변 보호부터 해야겠어요. 강도윤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럼 내일 공식 신고 접수를 하겠어요. 제남리조트에서 감지하면 어떡하죠? 이민수가 걱정했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진행해야 해요. 제가 컴플라이언스 팀 변호사랑 연결해 드릴게요. 강도윤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민수 씨. 문지연이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에 가담했던 거라. 용기 내서 밝혀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저녁 문지연은 혼자 조합 사무실에 남아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구나.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든든한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강도윤 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문지연은 어제의 구조 장면을 떠올렸어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나? 바다를 바라보며 문지연은 다짐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싸워볼 거야.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CHAPTER 6-급습과 체포. 합의 미팅 당일 아침, 문지연은 일찍 일어나 조합 회의실을 점검했어요.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겠구나. 강도윤이 어제 설치해둔 녹음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법적 요건을 다 충족한다고 했으니까 믿어봐야지. 오전 10시 제남리조트 측 인원들이 도착했어요. 법무실장과 변호사, 그리고 처음 보는 임원 한 명이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장님. 법무실장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 합의가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문지연은 차분하게 응대했어요. 저희가 최종 제안서를 가져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손해배상금이 늘어났네요. 부대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이요? 문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즉시 철거도 요구합니다. 철거라니 뭘 철거하라는 거예요? 부표와 창고 전부요. 임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조합장님,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법무실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서명하세요. 만약 거부하면요?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강제 집행요? 네. 저희한테는 그럴 수 있는 라인이 있거든요.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라인이라니 무슨 뜻인가요? 정치권 인맥이 있다는 뜻이죠. 시청이든 도청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임원이 으스대며 말했어요.
녹음 장치는 모든 대화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조합장님은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네. 그들의 발언은 점점 노골적이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려왔는지 알아요? 공무원들이 다 우리 편이라고요. 법무실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해양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입니다.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들어왔어요. 뭐야? 제남리조트 측 인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모두 그 자리에 계세요. 잠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공갈, 업무방해, 배임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수사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 녹음 장치는 뭐예요? 적법한 증거 수집 장치입니다. 강도윤이 나타나 설명했어요. 강도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법무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고발인 중 한 명입니다. 고발인? 네. 여러분이 저희 회사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했거든요. 같은 시각 제남리조트 본사에서도 동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본사 서버에서 조작 파일들 확보했습니다. 수사관이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대관 로드맵 문서도 발견됐고요. 좋아, 계속 수집해. 회의실에서는 체포영장이 집행됐어요. 제남리조트 대표이사 김모 씨, 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법무실장 박모 씨도 동일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수갑은 이미 채워져 있었어요. 조합장님, 괜찮으세요? 수사관이 문지연에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진술서 작성을 위해 동행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수사본부에서 문지연은 상세한 진술을 했어요. 처음 압박이 시작된 건 언제였나요? 한 달 전쯤부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이었나요? 문지연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손해배상 청구서부터 언론 보도, 행정처분 예고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강도윤 총괄님도 피해자인가요? 네. 저희 회사도 그들의 불법 행위에 이용당했어요. 강도윤도 함께 진술했어요. 물류계약서에 허위 내용이 많았고 비자금 조성에도 악용됐어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론에서도 사건을 크게 보도했어요. 제주개발업체 불법 압박 적발, 해녀 조합 상대 조직적 공갈 혐의. 초기에 조합을 비난했던 언론들도 보도 방향을 바꿨어요.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 전통 어업 보호해야. 문지연은 뉴스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조합장님, 대출 회수를 보류하겠습니다. 정말요? 신용등급 재평가도 진행하겠어요. 문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녁에 마을 주민 총회가 열렸어요. 조합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이길 줄 몰랐는데. 어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재판이 남았어요. 그래도 진실이 밝혀진 게 다행이지. 순자 언니가 말했어요. 법률 지원 기금도 마련해야겠어. 맞아, 끝까지 싸워야지. 주민들은 추가 지원을 결의했어요. 그날 밤 문지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정의가 이긴 거구나. 바다 너머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CHAPTER 7-정의의 승리. 1심 공판이 시작된 지 2달 후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피고인들은 모두 기립하세요. 재판장이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살펴본 결과 문지연은 긴장하며 재판장을 바라봤어요. 피고인 김모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갈 및 업무방해를 저질렀습니다. 허위 증거를 제작하고 공모하여 피해자를 압박한 행위가 인정됩니다. 검찰의 입증이 성공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피고인 김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합니다. 강하게 내려진 판결이었어요. 또한 법인인 제남리조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월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강도윤은 증인석에서 마지막 증언을 했어요.
저희 회사는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을 약속드립니다. 피해 배상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도 이행하겠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질 라인에 대해서는 준법 경영 이행 계획서 제출을 명령합니다. 네, 재판장님. 강도윤이 정중하게 답변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조합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정의가 승리한 것 같아 기쁩니다. 문지연은 간단히 답변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바다를 더 잘 보전하면서 어업에 힘쓰겠습니다. 손해배상 반소에서도 조합이 일부 승리했어요. 위자료 2천만 원과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을 인용한다. 법률 비용까지 받을 수 있게 됐네요. 강도윤이 기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강도윤 총괄님. 저야말로 조합장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죠. 판결 이후 제주시청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해안도로 확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발표했어요. 어장 보전구역도 확대 지정할 예정입니다. 문지연은 시청 회의실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앞으로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조합 창고 합법적 증축 인허가도 완료됐어요. 이제 마음 놓고 확장할 수 있겠어요. 안전 설비도 현대화해야죠. 순자 언니가 말했어요. 지역 금융기관에서는 특별 대출 승인 소식이 왔어요. 장비 교체용 저금리 대출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2.5%로 책정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문지연은 기쁜 마음으로 대출 서류를 검토했어요. 마을회관 지붕 공사도 시작됐어요. 이번엔 제대로 고쳐서 오래 쓸 수 있게 하자. 돌봄방도 사계절 운영 체계로 바꿔야지. 공사 현장을 보며 문지연이 말했어요. 어촌계 청년 교육 프로그램도 재개됐어요. 신규 해녀 양성 과정을 만들어봐요. 좋은 생각이에요, 조합장님. 미영이가 다시 돌아와 교육 담당을 맡기로 했어요. 타지에서 일해보니 역시 고향이 좋더라고요. 돌아와줘서 고마워, 미영아. 강도윤은 동질라인 이사회에서 사임을 발표했어요. 앞으로는 준법 감시 기관 자문역을 맡겠습니다. 총괄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는 조합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갔어요. 제주 해상안전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해볼까 해요. 안전교육센터요? 네. 조합에서 운영하시고 저희가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문지연은 눈을 빛냈어요. 개발사와 연계된 하청업체들은 공공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어요. 지역 경제 구조가 정리되겠네요. 건전한 업체들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시청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어촌계 연말 총회에서 한 해를 정리했어요. 올해는 정말 파란만장했지만 결과는 좋았어요. 조합의 공익활동 실적도 늘었고요. 해상구조 통계도 공개하겠습니다. 문지연은 보고서를 읽어줬어요. 내년에는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봐요. 네, 조합장님. 조합원들이 한 목소리로 답변했어요. 겨울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항만의 안전체계가 자리를 잡아갔어요. 구조장비함이랑 심장 충격기 설치도 끝났어요. 이제 응급 상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겠어요. 문지연은 새로 설치된 장비들을 점검하며 뿌듯해했어요. 그때 강도윤 씨 구조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섬 공동체의 신뢰도 회복됐어요. 어민들 사이에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단합하니까 이길 수 있었어. 맞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게 중요했지. 바다는 여전히 깊고 넓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 지켜나갈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해시태그 CHAPTER 8-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제주 해상안전교육센터 개관식이 열렸어요. 동질라인 기금 출연으로 설립된 이 센터는 문지연이 개관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무상 CPR 교육과 저수온 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겠습니다.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가 공식 개관했어요. 소형 보트 구조 실습도 매월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도윤이 센터 시설을 소개했어요. 최신 교육 장비들도 모두 갖춰져 있어요.
첫 교육생 모집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어요. 어민들뿐만 아니라 관광업 종사자들도 많이 신청했네요. 해상 안전 의식이 높아진 것 같아요. 미영이가 수강 신청서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첫 번째 교육 과정이 시작됐어요. 먼저 기본적인 구명조끼 착용법부터 배워보겠습니다. 강사가 시범을 보이며 설명했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침착함이 가장 중요해요. CPR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지연도 교육에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제가 강도윤 총괄님을 구조할 때 이 방법을 썼거든요. 수강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저수온에서는 체온 유지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호흡법도 함께 익혀보세요. 실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어요. 첫 해 수료자가 300명을 넘었어요. 이 중에 실제 구조에 참여한 사람도 있어요. 관광객 구조에 도움을 준 수료생도 있고요. 센터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요청했어요. 저희 구조 매뉴얼을 표준화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문지연은 타 지역 어촌계와의 협력도 확대했어요. 안전은 혼자서는 지킬 수 없어요. 세화항 주변에는 긴급 구조 장비함이 곳곳에 설치됐어요. 자동 심장 충격기도 24시간 사용 가능해요. GPS 위치 정보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고요. 관광객들도 이런 시설들을 보고 안심했어요. 제주도가 정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네요. 해양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여요. 강도윤은 새로운 역할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준법 감시 기관에서 자문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는 정기적으로 제주를 방문해 센터 운영을 점검했어요. 교육생들 만족도가 매우 높네요. 네, 실용적인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문지연은 전기 물질 횟수를 줄이고 센터 운영에 집중했어요. 바다에서 직접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 교육도 중요해요. 조합장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있어요. 순자 언니가 고마워했어요. 겨울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대응 체계가 달라졌어요. 작년 같았으면 큰 사고가 났을 텐데. 이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구조 통계를 보면 사고 발생률은 줄고 구조 성공률은 높아졌어요. 어촌계 연말 총회에서 성과를 정리했어요. 올해 센터를 통해 5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조활동 참여자도 50명이 넘었어요. 내년에는 교육 과정을 더 다양화하겠습니다. 문지연의 보고에 박수가 이어졌어요. 청소년 대상 해양 안전 교육도 계획하고 있어요. 수상 레저 안전 과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조합의 위상도 높아졌어요. 다른 지역에서 견학을 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모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역별 특성에 맞게 변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지연은 경험을 아낌없이 나눴어요. 저녁 시간 문지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야. 검은 SUV가 추락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망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항만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안전하게 하루를 마치는 어선들이 귀향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평온한 하루가 되길. 문지연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섬 공동체는 이제 더 단단해졌어요. 위기를 함께 이겨낸 경험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바다 위로 별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제주의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한 희망찬 시작이었어요.